요즘 아침에 문 앞에 놓인 로켓 배송 박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특별할 것도 없는 풍경이 됐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쿠팡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적자만 내는 기업이 언제까지 버티겠느냐 하는 말이 늘 따라붙었죠. 하지만 숫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쿠팡은 2023년 기준 매출 약 31조 8천억 원,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흑자 약 6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쿠팡은 더 이상 성장 중인 스타트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유통시장에서 구조 자체를 바꿔놓은 1위 플랫폼입니다. 유료 멤버십 가입자는 약 1,400만 명 이상으로 치정되고 국민 2명 중 1명은 쿠팡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가 됐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쿠팡이 최근 들어 가장 거센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시작은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습니다. 쿠팡 앱에서 타인의 이름, 주소, 주문 내역이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고 피해 규모는 최소 수십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자체도 문제였지만 더 큰 논란은 이후의 쿠팡의 대응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즉각적인 공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24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마저도 유출 규모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사실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타이밍에 그동안 잠잠했던 문제들까지 한꺼번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고,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 납품업체를 향한 갑질 의혹까지 여론은 빠르게 악화됐고 정치권에서도 강한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는 탈팡, 그러니까 쿠팡 탈퇴 인증이 확산됐고 일부 추선에 따르면 약 20만에서 30만 명 수준의 회원 이탈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쿠팡은 분명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센 비판 속에서도 쿠팡의 대응은 생각보다 차분합니다. 사과는 있었지만 경영 전반을 흔들 만큼의 강한 회신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고 전략 시정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쿠팡이 상황을 가볍게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이 장면을 여러 번 봐왔기 때문일까요? 사실 이런 흐름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바로 얼마 전 SK텔레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과거 SK텔레콤 역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겪었습니다. 당시 유출 규모는 1,000만 명 이상으로 알려졌고 유심 교체 대란까지 겹치며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그때도 분위기는 지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폭발했고 번호 이동도 실제로 급증했어요. 이번엔 정말 끝이다 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SKT의 혜택을 다 버리고서라도 떠난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나온 요즘 통계를 보면 조금씩 다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은 사건 이후 40%대가 무너졌고 대신 SK텔레콤의 점유율 회복 전략은 훨씬 노골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KT의 무단 해킹 사태 이후 정부가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면서 번호 이동 시장이 다시 열리자 SKT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해킹 이슈로 이탈했던 고객이 3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 해지 전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그대로 복원해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한 겁니다. 신규 고객을 쫓기보다 한 번 떠났던 고객의 복귀를 설계한 전략입니다. 이번 KT 사건으로 인해 KT에서 이탈한 고객의 70%가 다시 SKT를 향한 것인데요. 같은 해킹 사건으로 철퇴를 맞은 SKT에 다시 복귀하고 있는 조짐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더 과거로 올라가면 노제팬 운동에서도 그대로 반복됐었어요. 2019년 불매운동의 상징이었던 유니클로. 당시 유니클로의 국내 매출은 약 1조 3천억 원대에서 6천억 원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고 상징적 매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사랑했던 일본의 대표 맥주인 아사히 맥주 역시 한때 월 수입액 0원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유니클로의 2025년 매출은 약 1조 3천억 원, 2019년에 기록한 역대 최고 매출 최대치에 근접했죠. 최근 유명 디자이너 협업 제품 출시 날에는 강남 매장 앞에 새벽부터 수백 명이 줄을 서는 모습도 보이는 등 출시 상품들이 연이어 대박이 터지면서 2년 연속 1조 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맥주 역시 생맥주 캔 히트 이후 편의점 수입 맥주 상위권으로 복귀했습니다. 분노는 강했지만 시간은 결국 익숙함의 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도 지금 이 상황을 위기라기보다는 관리해야 할 파동 정도로 보고 있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물론 SNS에는 탈팡 인증이 쏟아지고 대체 쇼핑몰들의 매출 상승이 보도되고 있지만 그건 노제팬 때도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유니클로를 대체할 국내 브랜드로 탑10의 매출액 상승이 이어졌고 아사히 대신 카스를 집어들었죠. 하지만 지금의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미 우리들 생활에 젖어든 로켓 배송, 익숙한 앱 구조, 쌓여있는 쿠팡 캐시 같은 습관들이 남아있는 쿠팡을 사람들이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공식이 통하지 않았던 거의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양유업입니다. 2013년 밀어내기 갑질 녹취가 공개된 이후 남양유업의 매출은 1조 2천억 원대에서 현재 8천억 원대까지 줄었습니다. 10년 넘게 매출 감소가 이어졌고 시가총액은 전성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무엇보다 남양유업 불매운동이 다른 사례와 달랐던 건 이 불매가 일시적 분노가 아니라 생활 속 문화로 굳어졌다는 점입니다. 제조원을 확인하고 PB 제품까지 취적하고 남양이 만든 건 피한다는 인식이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너 일가는 경영권을 내려놓게 됐고 이건 대한민국 소비자 운동 역사에서 거의 유일한 완전한 성공 사례로 남았습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28일 기준 쿠팡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는 2,700만 명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약 5.8% 줄었는데요. 반면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와 11번가는 각각 10%, 1.6%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알리와 테무 역시 한 달 전보다 16%, 3%가 줄어들었고 국내 쇼핑 플랫폼인 지마켓도 1.4%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탈팡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쿠팡은 과연 SK텔레콤이나 유니클로처럼 시간이 모든 걸 덮어줄까요? 아니면 남양유업처럼 대중의 기억 속에 끝까지 남게 될까요? 쿠팡의 편리함은 강력한 생활 인프라가 되어버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편리함보다 더 큰 불신이 쌓이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의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쿠팡은 계속 웃게 될까요? 아니면 이번만큼은 대중의 무서움을 진짜로 느끼게 될까요? 그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돈 굴러가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머니롤링이었습니다.